간밤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제의 폭락을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트럼프,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사이의 관세 분쟁이 격화하면서 또 장중에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마지막에는 또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간밤 캐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균열을 어느 정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투심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건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간밤 주요 이벤트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저희와 하나하나 함께 해석을 해보시죠. 일단 3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증시였고 결국에는 오늘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회복하는 듯했던 증시였습니다. 어제 투매가 워낙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보복적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가 장중에 900포인트 정도 미끄러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산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맞불 정책으로 그러니까 보복적인 성격으로 내놓은 지침이었는데요.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상향해서 50%의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온타리오 주에서도 또 꺾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TV 인터뷰에 얼마 되지 않아서 출연을 했는데요. 출연해서 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미국과 캐나다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시장에 큰 불안과 공포를 안겨줬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꺾이는 흐름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또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또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거죠. 25% 전기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더그포드 주지사는 미국 상무부 장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 오후장에서는 낙폭이 많이 회복되는 흐름이었고 다우가 1%대 하락, 나스닥은 0.18%대 약보합, 그리고 S&P 500은 0.75%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기술주에 대해서 폭락했던 기술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나스닥이 그나마 하방을 받쳐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 시장의 센티멘트를 불어넣었던 또 하나의 이슈,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러우 전쟁에 대해 한 달 동안 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격 합의를 한 거죠. 지난 이 회담 때 백악관에서 꼭 젤렌스키 대통령을 쫓아내듯이 내보냈던 트럼프 대통령, 광물 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백악관에 초대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변동 때문에 간밤 증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변동성이 짙었는데요.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 보기 전에 경제 지표가 또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지표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조금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1월 구인 건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774만 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상치였던 765만 건을 웃도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발표한 노동통계국에서는 불안정한 가운데 일시적인 고용 안정성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데이터에는 이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정부 효율부에서 추진하는 이 인력 감축과 관련된 데이터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월가에서도 이같이 좋게 나온 안정적으로 나온 고용 데이터는 일단 1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월부터는 연방정부의 채용 건수가 급감하고 해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게 나온 지표 그 기저에는 불안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고용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섹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날 대폭 하락했던 15% 이상 폭락했던 테슬라가 강한 초록불을 켜줬고요. 테슬라 비롯해서 M7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메타도 1% 넘게 올랐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 1% 넘는 상승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만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락 나왔는데요. 특히 애플이 3% 가까운 하락을 시현하면서 종가 맞췄습니다. 오늘 섹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미 소비재 쪽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강하면서 퍼포먼스 잘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원자재 쪽에서도 초록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섹터 가운데서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요. 이 오른쪽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확인해 보죠. 빅테크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테크 특징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4%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430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폭락은 매수해야 하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테슬라를 꼭 매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2% 가까운 반등 나왔고요. 번스타인에서 마찬가지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 두 종목은 여전히 우수한 주식이라고 밝히면서 하락은 매수해야 하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강보합으로 마쳤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천연가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 까다로운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천연가스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주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V자 차트 모양이 있었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는 최종 마감했네요. 계속해서 빅테크 외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항공입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미국 내 도메스틱 여행 수요가 부진하다고 밝혔고요. 연간 가이던스 수정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5% 이하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매도세 촉발했고요. 종가 7.2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델타항공 측에서는 매크로적인 경기 불안 요소 그리고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 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네요. 네, 계속해서 스텔란티스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의 제조 시설을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격화했었던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분쟁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3% 하락 종가로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낙폭이 더 컸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4월 2일부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 규모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자체를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캐나다와의 분쟁이 좀 봉합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버라이즌입니다. 미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죠. 마찬가지 7% 가까운 하락률 나타냈는데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에서 비수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1분기 무선 가입자 수 증가율이 둔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 넘는 하락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보죠. 이번에는 상승한 특징주들입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미국에서 50년 이상 항공업을 운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도 과금하겠다, 돈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바꿔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시그니처로 여겨지던 이 수화물 무료 서비스는 종료가 되겠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8.3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헛사이입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라이더 센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더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헛사이가 협력해서 스마트카를 개발할 거라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의 라이더 업체와 협력해서 중국 외 시장에 모델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인 셈이 됩니다. 매수세 몰렸고요. 50% 폭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G2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죠. 0.3%가량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좋은 의견을 줬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관세 관련한 이슈에서도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사이 미국 증시 함께 살펴봤습니다.